여러분 안녕하세요. 회계원리 연습. 오늘은 네 번째 수업 목표 비즈니스 액티비티스부터 여러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경영활동과 관련해서 먼저 우리 회계학에서는 세 가지 활동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Operating Activities, 즉 영업활동이라고 지금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Investing Activities, 투자활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Financing Activity, 즉 재무활동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부분 설명드리기 전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책 먼저 읽어보시고 여러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부분 책 한번 먼저 읽어보시고 여러분 교재 먼저 준비하셔야 돼요. 지난번 드렸다시피 교재 먼저 읽어보시고 잠깐의 시간 드릴 테니까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양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재 21페이지 1-4 비즈니스 액티비티스라고 주어져 있고, 여기서부터 22페이지, 그러니까 한 페이지 정도죠. 22페이지 상단에 지금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양은 많진 않지만 아직 초반이라서 여러분들 용어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읽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읽어보세요. 분들 각각의 액티비티, 세 개의 액티비티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되게 고급스러운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먼저 영업활동, operating activity 같은 경우는 has something to do with 뭐와 관련이 있다, 이런 표현이죠. How to run the business. 자, 비즈니스와 관련해서 쓰이는 동사가 run이에요. 그래서 경영, 활동을 하다, 그죠? Run the business using the asset obtained through investing activity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뒤에 바로 배울 investing activity, 즉 투자 활동으로부터 얻어진 자산을 활용해서 run the business, 경영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와 관련 있는 활동들을 영업 활동이라고 하고요. through operating activities, 영업 활동을 통해서 business entities, 자, 경영 주체들은
generate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generate revenues 즉 수익을 창출하고 and incur expenses 비용을 발생시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업활동을 통해 가지고 중요한 수익이 창출되고 또한 비용이 발생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revenues 즉 수익이라는 것은 are increase in asset 자산의 증가나 또는 decreases in liabilities 부채의 감소를 의미하고요. 즉 수익이 발생되면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죠. 회계 원리 시간에 배우셨는데 여러분 기억이 안 나더라도 다시 한번 정리하실 수 있도록 할게요. 이러한 수익의 발생은 resulting from the sale of product라는 표현이 나오죠. 혹은 or services, 즉 프로덕트나 제품이나 서비스, 그죠? 용역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수익은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자,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서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expenses, 비용이죠. expenses take many forms. 많은 형태의 폼을, 즉 형태를 가지고 있다 보면 돼요. 여러분 재무제표 보시면은 수익은 간단해요. 근데 expenses, 즉 비용이라고 일컬어진 계정 과목들은 워낙 여러 형태로서 많은 종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And are identified by various names depending on the types of asset consumed or services used. 그래서 다양한 명칭들, 즉 계정 과목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비용 항목들은. 자, 영업 활동은 수익을 창출시키는 활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investing activity, 투자 활동은 involves, 관련이 있다 이 말이죠. The purchase of resources, 자, 자원이죠. 자원의 구매와 관련 있는 활동을 말하고 a company needs in order to run the business. 자, 이 자원이 필요한데 어디에 필요한 거냐? 경영 활동을 할 때, 즉 run the business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자원의 구매와 관련한 활동을 투자 활동이라고 합니다. 자, investing activity has something to do with 라고 표현되어 있죠. 자, 투자 활동은 관련이 있습니다. How to apply or invest funds raised from financing activity. 자, 뒤에 나오는 재무 활동. 자, 재무 활동으로부터 raised, 조달된 이 펀드를, 자금을 어떻게 apply, 활용하고, 즉 응용하고 적용하고 invest, 즉 투자할 건지와 관련된 그런 활동을 말하고요. 결국은 for operating purpose예요. 즉 영업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apply를 하고 invest 하는지와 관련한 활동을 투자 활동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일컬어지는 those resources, 자원, 아까 purchase of resources, 즉 자원의 구매 활동과 관련된 활동을 투자 활동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resources, 즉 purchased resources를 말하죠. 자, 구매된, 즉 구입된 자원을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회계학에서 called asset, 즉 자산이라고 부른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활동은 재무 활동, finance activity. 아까 investing activity 설명하면서 잠깐 언급이 됐는데 이 재무 활동이라는 것은 has to do with raising external funds to run the business. 이 표현이 많이 나오죠. run the business, 즉 경영 활동을 위해서, 그죠? 경영을 위해서, 기업의 경영을 위해서 external funds, 외부 자금 활동, 그러니까 external funds raising 표현이 나오죠. 외부의 자금 조달과 관련된 활동들을 재무 활동이라고 봅니다. 자, 명확하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The two primary sources of external funds. 외부 자금 조달의 소스는, 출처는 두 개의 primary source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borrowing money from financial institution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금융기관으로부터 돈 빌리는 거예요. 그죠? 이건 이제 부채가 된다 보시면 되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borrowing money from financial institution. 그리고 하나는 뭘까요? issuing shares of stock이에요. 즉 주식 발행이죠. in stock exchange, 주식시장. 요건 이제 자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재무활동과 관련한 소스는 external fund의 두 가지 소스는, primary 소스는 borrowing money from financial institution. 그래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 빌리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시장에 주식 발행하는 거.
그죠? 그래서 스탁을 발행하거나 혹은 bonds, 사채를 발행하거나 in bond market, 사채 시장에, 그래서 주식 시장이나 사채 시장, 즉 증권 시장에 각각의 스탁이나 bonds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stock or share, 주식은 represent an entity certificate, 지분 증서이고, bond는 상대적으로 represent a debt certificate, 채무 증서예요. 그래서 주식은 기업 입장에서 자본이 되는 거고, bond 사채는 채무 증서로서 부채를 발생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겠죠. 자, stocks and bonds, 여기서 일컬어지는, 자, 용어 정리할게요. stock, 주식, 그리고 bonds, 사채는 두 개를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 called securities, 즉 증권이라고 의미합니다. 그래서 security, 즉 증권의 의미는 여러분 러프하게 주식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주식하고 사채, 펀드에 해당되는 사채를 둘 다 통틀어서 securities, 즉 증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서두의 비즈니스 액티비티스와 관련해서 세 가지 활동, 다시 한번 operating activity, 영업활동, 키워드 위주로 여러분 잘 공부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투자 활동, investing activity,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무 활동, financing activity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잠깐 정리하시고 그 다음 수업 목표인 다섯 번째 underlying concept of financial accounting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 책을 먼저 읽어보시고 설명을 하는 게 낫겠죠. 용어가 지금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 고급스러운 표현들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표현들이 여러분한테 아주 다양하게 존재할 것 같은데, 최소한 이제 집에서 책을 읽어오시면 너무 좋고요. 근데 이제 초반이라서 이거 예습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 그러신 분들은 최소한 모르는 단어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특히 키워드 위주로, 지금 실제로 이제 키워드는 한글로 다들 명기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키워드 말고도 한글로 지금 표기가 안 돼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 이제 개인적으로 좀 모르는 단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미리 좀 단어를 찾아가지고 메모를 해두시면은 공부를 하고 진도를 나가는 과정에서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2페이지 Underlying Concept of Financial Accounting 읽어보겠습니다. 자, 22페이지부터 표가 많이 나와요. 테이블 1-2하고 그다음에 표 1-3하고 아주 중요한 표들이거든요. 그래서 24페이지에 있는 테이블 1-2까지만 일단 읽어보시고, 너무 많이 읽으라고 하면 여러분 지루할 수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설명하고 다시 또 책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underlying concept of financial accounting, 재무회계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표 1-2하고 1-3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표 1-2는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즉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accounting information 이라는 회계 기준에 있는 원어들 그대로 옮겨놓은 표입니다.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은 relevance, 목적 적합성, 그 다음 faithful representation, 충실한 표현, 그 다음에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그 다음 이해 가능성 6가지의 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게 유용한 회계 정보다라고 일컬어지는데, 자, 첫 번째 relevance, 목적 적합성이라는 것은 relevant financial information, 즉 목적 적합한 회계 정보라는 것은 which is capable of making a difference to the decisions made by users. 자, 회계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할 때 기업에서 회계 기준에 따라서 제공한 정보에 따라 그 정보에 따라 그들의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을 때, 즉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회계 정보가 relevant하다, 즉 목적 적합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목적 적합하려면 그 회계 정보는 predictive value, 즉 예측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confirmatory value, 즉 확증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faithful representation, 충실한 표현이 이루어져야지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 갖춰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financial information must faithfully represent, 즉 충실하게 represent, 표현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즉 경제적인 현상을 충실히 나타낼 수 있는 게 질적 특성을 갖춘 회계 정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회계 정보가 충실하다라고 표현되려면 그러한 회계 정보들은 would be complete, 완전해야 되고요. neutral, 즉 중립적이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느 한 당사자한테 치우쳐진 편향된 그런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됩니다. neutral 해야 되고, 그 다음에 free from error, error로부터, 즉 오류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라는 표현은 오류가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충실한 표현이 되려면 complete, neutral, and free from error 3가지 특성을 갖춰야지 충실한 표현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질적 특성은 비교 가능성입니다. comparability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비교 가능성은 qualitative characteristic,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에 해당이 되고요. 자, 비교 가능하려면은 users, 회계 정보 이용자들이 to identify, 식별 가능하게끔, 그리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similarity, 유사한 것들은 유사하게, 그 다음에 다른 것, 차이가 있는 것들은 다르게, 즉 차이가 있게끔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교가 가능하겠죠. 자, information about reporting entity is more useful. 더 유용해지려면 if it can be compared with similar information about other entities. 즉, 비슷한 계정 과목끼리는 비슷하게 표현을 하고 수치만 달라지기 때문에 각 기업의 비슷한 계정 과목끼리 비교할 수 있게끔 계정 과목의 특성이 비슷한 것들은 비슷하게 표현을 하고 다른 것들은 확연히 다르게 표기를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기업 간 비교 가능성뿐만 아니라 same entity for another period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or as at another date. 한 기업, 즉 the same entity, 같은 기업의 for another period, 다른 기간 동안에도 유사한 것들은 유사하게, 차이가 나는 것들은 차이가 나게. 즉 계정 과목을 작년에 예를 들어서 외상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썼다. Accounts Receivable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럼 올해도 Accounts Receivable이라는 표현을 써야지 작년에 외상매출금하고 올해의 외상매출금하고 얼마만큼 유사한지 혹은 차이가 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즉 유저들이, 회계 정보 이용자가 비교 가능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기업 간 비슷한 계정 과목들, LG가 예상매출금을 쓰면 삼성도 같은 형태의 계정 과목이라면 외상매출금 계정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LG하고 삼성의 외상매출금을 쉽게 비교 가능하게끔, 또한 LG의 작년에 외상매출금을 썼다면 올해도 비슷한 형태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 매출 계정들은 외상 매출금 계정을 씀으로써 작년하고 올해를 쉽게 비교 가능하게끔 돕는 것이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을 갖췄다라고 볼 수 있는 비교 가능성, 질적 특성입니다. 또한 검증 가능성은 the different knowledgeable and independent observers.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독립적인 observers, 회계 정보 이용자나 혹은 관찰자들이 could reach a consensus. 하나의 회계 정보를 가지고 같은 컨센서스,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끔 정보를 검증 가능하게 제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하고 2 정보를 줬을 때 정확히 모두 다가 2가 1보다 크다라고 컨센서스를 이룰 수 있게끔 명확하게, 간결하게 회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게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으로서 검증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자, variability, 즉 검증 가능성은 돕습니다. Users that information faithfully represent. 자, 아까 나왔던 표현이죠. 충실하게 표현을 함으로써 뭐를? The economic phenomena, 경제적 현상을, 그리고 it purpose to represent. 그래서 결국은 각각의 질적 특성들끼리는 일련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시성. 적시성이라는 것은 timeliness means that information is available to decision makers. 자, 의사결정자들이 할 수 있게끔 돕는 건데 in time to be capable of influencing their decisions. 그들이 의사결정할 때 필요한 시기에 in time, 적절하게 그 시기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회계 정보의 또 다른 질적 특성, 즉 timeliness, 적시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으로서 understandability, 즉 회계 이해 가능성이라는 질적 특성이 소개가 되는데요. 자, 이해 가능성이라는 것은 information is made understandable. 자, 이해 가능하게 회계 정보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고, 자, 이해 가능하려면 by classifying. 자, 적절히 분류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적절히 characterizing, 즉 특성화돼야 되고, 또한 representing in clearly, 선명하게 표현돼야 되고, and concisely, 즉 간결하게 표현이 돼야 됩니다. 자, 이해 가능하려면 이거는 이제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도 중요한데요. 여러분과 같이 지금 이제 초반에 회계 정보를 이용하려고 하는 유저들 입장에서도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재무제표를 공부하는 거고 재무회계를 공부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 설명 끝났고요. 세 번째 표 1-3 The element of financial statement. Financial statement는 재무제표입니다. 자,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 많지 않아요. 회계원리 연습 수준에서는 asset, liabilities, equity, income, expenses. 자, 회계원리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제는 이제 영어로 다시 한번 원래 원어가 뭐였는지 여러분들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24페이지 여러분 교재 24페이지 The Element of Financial Statement 부터 25페이지 표 1-3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표 1-3 The element of financial statements 재무제표의 요소들입니다. 주요 요소들이죠. 자, 첫 번째 asset. 자, 우리말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 자산을 의미합니다. 자, an asset is a resource controlled by the entity라고 표현되어 있죠. 즉, entity, 즉 기업에 의해서 통제 가능한 자원들을 우리 회계용어로 asset, 즉 자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 자산은 as a result of past event, 과거 사건의 결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하게 관련되는 키워드는 future economic benefits, 즉 미래 경제적 효익. 결국은 기업에게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되는 그러한 자원을 asset, 자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반대로 상대적인 개념이죠. liabilities. 부채는 a liability is a present obligation. 현재의 의무, 즉 obligation을 의미하고요. of the entity. 자, 기업의 현재 의무를 말하고요. 이 부채도 마찬가지, 자산과 마찬가지로 arising from past event. 과거 사건으로부터 발생된 그러한 현재 의무를 의미합니다. 자, 자산과 달리 부채는 which is expected to result in an inflow가 아니라 outflow예요. 뭔가 유출을 의미하죠. From the entity. 기업으로부터 유출될 것이다라고 기대되는 가치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자산하고 부채는 서로의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개념이 equity, 즉 지분이라는 표현인데 여기서 기업에서 회계학에서 equity는 owners equity를 의미합니다. 즉 소유주 지분을 의미하고요. Equity is the residual interest. 자, residual 남는 잔여의 그 말이죠. 잔여 interest 지분을 의미하고요. 자, 뭐에서 뭘 빼고 남는 잔여 지분이냐? In the asset of the entity after deducting all its liability라고 표현이 돼 있죠. 그래서 자산의 지분인데 자산의 잔여 지분인데 뭘 빼고 난 after deducting all its liability 모든 부채를 차감하고 난 다음에 after deducting이니까 지분, 잔여 지분, residual interest가 equity가 된다라는 표현이죠. 즉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형태의 잔여 지분을 equity, 소유주 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equity is also called 또한 뭐라고도 불리어진다고요? 총 부채를 차감하고 난 다음에 자산값이기 때문에 net asset, 즉 순자산이라고도 불리웁니다. 그래서 equity, 순자산 다 같은 말이죠. 자본도 같은 말이고 뒤에서 다시 나오겠지만 자, 그 다음에 income, 수익, revenue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revenue. 자, income is an increase in economic benefits. 아까 나왔죠. economic benefit. 경제적 효익은 자산을 의미하는데 자산의 증가. 즉 수익하고 자산하고 관련성 잘 보세요. 자, income is an increase in economic benefits during the accounting period. 회계 기간 동안에 자산의 증가분이 수익이다. 즉 수익이 발생하면 자산은 증가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In the form of inflows or enhancement asset. asset 표현 나오죠? 자, 자산의 inflow, 유익과 혹은 자산의 강화를 통해서 economic benefit이 증가하면 이건 수익이 발생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또는 decrease in liability. 반대로 부채는 감소해야 되겠죠. That result in increase in equity. 결국은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 감소하면 잔여 지분인, 즉 순자산인 equity, 소유주 지분은 증가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종합하자면 수익이 발생하면 소유주 지분은 증가한다라고 여러분 정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즉 수익이 발생하면 revenue 혹은 income, 수익이 발생하면 자산이 증가하거나 혹은 부채가 감소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본값인 소유주 지분, 즉 equity는 증가한다라고 여러분 공식을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자, other than those relating to contribution from equity participant. 자, 기업의 참여자, 즉 기업의 오너나 혹은 주주들이 contribution, 그들이 기업에 기여한 기여금, 즉 주주에 의한 투자금은
수익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other than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하셔야 되고요. 자, 반대로 수익의 반대 개념인 expenses, 즉 비용은 expense is a decrease in economic benefits. 자, 정확히 반대 개념이죠. 비용은 is a decrease in economic benefits. 즉 경제적 효익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The accounting period, during the accounting period, 회계 기간 동안에 in the form of outflow, inflow가 아니죠. 이번에는 반대로 outflow예요. or use of asset. 자, 자산을 유출하거나 혹은 자산을 사용함으로써, 즉 소진함으로써 경제적 효익이 감소한다면 이거는 비용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liability, 부채와 관련성을 찾는다면 반대로 부채가 발생했어요. 부채가 늘어났어요. 그런 경우에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수익하고 반대 개념입니다. 자, 결국은 그래서 비용이 발생하면 자산이 감소하거나 혹은 부채가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in a decrease in equity, 소유주 지분은 감소하겠죠. 이때도 마찬가지 other than those relating to distributions to equity participants. 자, 지분 참여자한테 분배한 분배금, distribution은 비용이라고는 보진 않습니다. 이건 자본활동이기 때문에 그 부분 잘 구분하시고 the element of financial statement, 즉 재무제표의 요소,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시고 여섯 번째 수업 목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리라고 기대되는 the accounting equation, 우리말로는 회계 등식입니다. 회계 등식은 여러분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책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25페이지 읽어보세요.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 상단까지 읽어보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짧으니까 여러분 바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The accounting equation, 우리말로 회계 등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리라고 기대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회계 등식하면 잘 알고 계시죠? Asset, liabilities, owners equity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등식인데요. Asset은 우리말로 자산, liabilities는 부채, 그 다음 owners equity는 소유주 지분. 자, 소유주가 한 명일 때는 주로 이제 오너스 에쿠티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이게 주식 회사 형태가 되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자본이라는 표현을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자산의 합은 항상 부채의 합하고 뭐의 합하고 소유주 지분의 합 혹은 자본의 합하고 일치해야 된다라는 등식, 항등식이죠. 항상 등식을 성립시켜야 되기 때문에 항등식이고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혹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소유주 지분에 해당되는 게 여러분이 이제 한 학기 동안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가지고 있어야 될 지배해야 될 그런 등식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회계 등식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혹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소유주 지분.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소유주 지분 회계 등식이 뭐야? 그러면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혹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소유주 지분이 항상 등식을 성립한다라는 것이 the accounting equation, 즉 회계 등식입니다라고 답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 등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제를 같이 풀어볼 건데 예제부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여러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회계 등식 이해하는 과정에 1년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여러분들 용어 정리를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자, accounting transactions, 회계 거래를 의미합니다. event that change the accounting equation. 자, 앞에서 봤던 accounting equation, 회계 등식에 영향을 주는, 즉 회계 등식에 변화를 주는 그런 이벤트들을 회계 거래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문제에서 중간고사가 됐건 각종 시험에서 혹은 기말고사에서 다음 중 회계 거래인 것은 혹은 회계 거래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진다면 이 거래에 의해서 앞에서 봤던 회계 등식에 영향을 미친다. 자산이든 부채든 자본이든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이거는 회계 거래에 해당이 되고 회계 등식에 전혀 일련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이거는 거래이긴 하지만 우리가 회계학적의 거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회계 등식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가 회계 거래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자산, 부채, 소유주 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asset, 자산이고요. future economic benefits이라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부채, liabilities는 obligation settled in future, 의무를 의미하죠. owner's equity는 the owner's residual interest, 자녀 지분이에요. 그래서 소유주 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나온 요소, 재무제표의 요소, 수익하고 비용하고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자, 수익이 발생하면 소유주 지분, 즉 자본값은 증가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비용이 발생하면 소유주 지분값은 감소된다라고 방금 1-3표에서 여러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요 일련의 관련성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예제를 같이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복습 충분히 하셔가지고 지금 example 1-1이죠. 1-1 예제부터 여러분 다음 시간에 같이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